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하는 대규모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하지만 참여 업체나 기관이 대폭 줄었고 또 할인율도 사실상 그리 크지 않아서 반응은 그리 신통치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경제부 신윤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가 세 번째가 되죠. 오늘부터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이 됐는데 정확히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미국에서 매년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생긴 게 바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입니다. 예. 미국에서 이른바 득템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매장 앞에서 줄 서고 달리기 하고 물건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이런 모습 보셨을 텐데요. 예. 또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클릭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생긴 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인데 예. 만들어보자고 한 건 바로 정부입니다.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나서 내수를 한번 끌어올려보자 해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열었는데 예. 이거를 쇼핑뿐만 아니라 관광 그리고 문화 행사까지 합친 우리나라 대표 쇼핑 축제로 한번 만들어보라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2016년부터 이름을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바꾸고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시장, 온라인몰, 또 홈쇼핑, 길거리 매장들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판매는 물론이고 다양한 경품 행사 등 이어집니다. 네,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 가운데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할인율이 얼마나 될까, 예. 득템할 게 있을까도 이런 네. 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주최 측이 대표 아이템 20개를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의 건조기, 그랑데, 그리고 LG전자의 올레드 TV, 적외선 그릴 제품, 그리고 소파, 신사화 이런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이 적게는 25%, 많게는 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풀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건조기와 TV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킬링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또 주요 백화점들도 가을 정기 세일 시작에 맞춰서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행사만 살펴보면 먼저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평창 롱패딩 2탄을 비롯해서 직매입한 상품 30종류를 내놨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겨울을 앞두고 패딩과 거위털 이불을 특가 판매를 하고 있고 현대백화점에서는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을 하면서 또 한섬, DKNY 같은 유명 패션 업체의 2월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제품과 할인율 같은 것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코리아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지금 뭐 사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반응은 예전만은 좀 못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죠? 네. 일단 참여하는 쪽의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예. 유통업체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마지못해서 참여는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 그리고 파는 유통업체가 협력해서 할인폭 또 할인할 물건 같은 것을 정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꾸준히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빠져 있어서 파격적인 가격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워낙에도 좀 싸고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파는 대형마트는 고생 맞추기로 참여하는 덕인데 우리 마음대로 뭐 단가를 금액을 조절하면은 제조사 쪽에다가 이렇게 의미 없는 갑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품목이 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행사 자체가 올해는 위축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 수는 지난해 440여 곳에서 올해는 그나마 행사가 앞두고 조금 늘면서 360여 곳 정도가 예. 됐고요. 행사 기간은 한 달 정도에서 10일로 3분의 1 줄었고 지원 예산도 51억 원에서 34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예산 가운데는 소상공인 참여 지원 예산이 반토막이 났고 어제 열린 전야제 등에 들어가는 홍보 지원 예산만 유지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정권에서 시작한 사업이라서 홀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또 소비자들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이 백화점의 정기 세일 기간과 겹쳐서 뭐 사실상 다른 할인 행사와 다를 게 없다.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으시죠.
있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백화점이든 대형마트든 가보면 다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50% 세일을 하고 있는 상품이 많은데 굳이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워낙 불황이 오래 이어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이른바 핫딜, 빅딜 이런 것들 잘만 이용하면 30~40%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70에서 80%까지 싸게 파는 특가 할인 제품은 종류도 적고 준비된 물량도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행사 자체를 아는 소비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막 하루 전인 어제 백화점과 명동에 나가서 소비자들을 만나봤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코리아 페스타 모르는데 어디인데 많이 할인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상품도 많이 할인됐어요. 정보는 없어요. 네,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할인하는 거랑 인터넷에서 파는 거랑 비교해보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뭔지 오히려 더 비교해보고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런 거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예. 자,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경제가 또 살아나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화끈한 세일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중국의 광군제처럼 좀 자리 잡으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경우에는 유통기업이 제조업체에서 직접 산 물건을 해가 바뀌기 전에 재고떨이, 창고 방출하는 개념으로 싸게 파는 겁니다. 예. 중국의 광군절도 우리나라의 빼빼로데이처럼 11월 11일 애인 없는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됐는데 이날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이 됐죠. 알리바바는 단 하루 매출이 28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행사여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요인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유통 구조도 미국과 달라서 할인율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매출을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난 2016년 12.5%에서 작년 5.1%로 증가폭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올해까지만 직접 행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등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행사를 맡길 방침입니다. 이렇게 민간으로 행사가 넘어가면 제조업체든 유통업체든 국내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직접 구매, 직구 같은 걸 요즘 많이 하니까요. 중국 같은 시장으로 확대를 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소비 진작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제 득템을 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가에 또 하나 화제가 되는 소식인데요. 15년 논란 끝에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생긴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 논의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드디어 실제로 도입됩니다. 예. 내년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문을 열 예정인데요. 제1터미널 1층 수화물 수취 지역 근처에 2곳, 그리고 제2터미널도 1층 수화물 수취 지역 근처에 326제곱미터 규모의 한 곳으로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아서 여행 기간 내내 가지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입국장 면세점 운영 이제 관련 입법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하면 크게 뭐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은 없으니까 네. 그 내년 6월쯤에는 이제 문을 열 것 같은데 이 중소 중견업체로 제한됐고 또 담배는 안 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담배는 제외됐습니다. 담배가 사실 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빠졌고요. 장점을 먼저 보자면 이제 해외로 떠날 때 술 같은 것, 또 화장품 같이 유리 용기로 돼 있는 거는 가지고 가면 굉장히 갖고 다니기가 힘들었죠. 파손 예. 위험도 있었고요.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입국하면서 짐 찾으면서 면세점에 잠시 들렸다가 쇼핑을 하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어서 이런 불편은 줄어듭니다. 근데 담배를 팔지 않고 또 출국 때보다 입국할 때 사면 편리한 과일 같은 또 축산 가공품 같은 것도 제외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이 기존 업계 판도를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운영 업체도 중소기업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품목수 또 가격 경쟁력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혜택이 될지 또 매출 증가에 효과가 있을지까지는 실제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1인당 면세 한도가 늘어날지도 관심이었는데 현행 그 $600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증액 없이 현행과 같은 $600가 유지됐습니다. 2014년부터 해외여행객 휴대폰 면세 한도가 $400에서 $600로 상향이 됐지만 아직도 세계적인 추세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게 업계 지적입니다. $400도 1996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5,200일 때를 기준으로 했고 2017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8,380로 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인데요.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 엔, 약 $1,800고 중국은 8,000위안, 약 $1,165 정도입니다. 네. 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올 때 줄이 길어지고 네. 또 뭐 내수 시장이 이제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제한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앞으로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부 신윤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